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경제 시사 타파의 박상욱의 쓴소리입니다. 이번에는 번외 시간인데요. 내일이 정규 방송이고 오늘은 그냥 번외를 해가지고 목요일에 저번에 설날처럼 주제를 하나 갖고 나와가지고 그냥 제가 얘기를 하나 드릴까 해요. 우크라이나 관련 내용인데요. 신라 왕족 스키타이 유전자 일치, 그 근원 지역인 우크라이나의 비극, 이게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09년에 KBS 역사 스페셜이라고 신라 왕족은 정말 흉노적인가 선비족 새끼가 해가지고 제작진이 아시아 지역의 고인골 샘플을 2000개를 보유해서 중앙대 생명공학과에 의뢰해가지고요 DNA 분석을 의뢰했었어요. 근데 이게 신라 왕조하고 스키타인 이쪽하고 유전자가 같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게 목에, 북에 둘 다 스키타인 쪽에 가까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잠깐 잠겨서.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이제 신라 왕족이 이제 좀 다르잖아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이게 여왕 제도가 있고 모계 사회라 해가지고 좀 아이고 이게 목소리가 죄송합니다. 이게 목이 그래서 여기 좀 백제하고 고구려가 북의 사회인데 여기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랑 전혀 다른 민족이 저 대륙장께 불러가지고 나라를 흔들어가지고 지금 지네끼리는 통일신라를 하는데 저는 통일신라 인정 안 합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 미국에서도 참 한번 비유를 하자면 1900년대 초에 미국에서도 아일랜드인하고 이탈리안하고 유태인 새끼는 게 유색인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얘네들이 3대 마피아, 민족성이 떨어지니까 마피아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가 주류면 왜 마피아 생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얘들의 생활 습관을 보면은 그때 스키타인들은 포로를 잡으면은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망토로 만들고 그 포로에 두개골을 뽀개가지고 그 도금에서 술잔을 만들었던 그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도 보면 흉노 유물이 있는데 선미산 쪽에도 비슷한 유물들이 나와요. 그 금관하고 그런 흉노 유물이 대구 경북 선비산 이쪽 아프가니스탄 지역 해가지고 스키타이 유물하고 비슷한 초원 유물 민족의 그 알타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때 알타이족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이시장계 입장에서 보면은 알타이족이 일리가 있어요. 신라 위주로 보면은 알타이족이 맞고 백제 고구려로 말하면 우리는 알타이족이 아닌 거죠. 뭐 이번에 밝혀졌지만 어쨌든 이 스키타이 소수 민족하고 중국 진나라 때 농사에 적응을 못했던 찐따 새끼하고 왕망 때의 기말지 새끼하고 그 신국이 무리들 그 다음에 진흥왕 때 육로로 들어온 모형선비족의 그 백성들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20대 초반 때도 이런 얘기 했었어요. 근데 다 나보고 과대망상증 걸렸니 뭐 미쳤니 했는데 결론 맞잖아요. 결국은 제가 맞췄습니다. 예? 그리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니까 4세기까지 이제 존속하다가 나중에 동족들이 사르마이트엔하고 슬라브족 사이에서 소멸당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크라이나 영토에 이제 등장한 키예프스인이 나타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호녀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거기 원주민하고 요게 이제 지금의 벨라루스하고 발트 지역이 스키타이 이제 언어 영향이 받아가지고 그쪽 언어 영향권으로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 발트의 벤트족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그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는 왜 거창하게 깔아놨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러시아의 전력적 유충지, 즉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토 전선을 분산시킬 수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발생했을 때 후미에서 나토군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는 이미 여기서 폭격기하고 군함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옛날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그 칼라닌 그라드라고 아십니까? 미엘 칼라닌이 동산 시절에 지배했던 여기가 독일 입장에서 보면 동 프로이센이거든요. 이 지역이 발틱 지역이에요. 여기 해안가에 있는 이 폴란드 북쪽하고 요 에스토니아하고 사이에 있는 건데요. 이게 동프로이센이 여기가 옛날 수도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베를린으로 옮기면서 작센포로인 북부 독일로 발전을 하는데요. 아 이게 아쉽네요. 이게 나치 때 2차 대전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러시아로 넘어가는 바람에 여기에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있어요. 참 아쉽죠. 예, 이게 독일이 갖고 있었으면은 지금의 동프로이센을 회복을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비극이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거기 발틱 함대하고 흑해 함대, 지금 크림반도는 뺐었죠, 2014년에. 거기에 이제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극동 함대 있고, 우리나라 여기 보스티블라드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이게 옛날에 흑해 함대 때를 뺏었어요. 에테카리아인가 그 여제 때 오스만 투르크에서 뺏었다가 영국 프랑스 크림 전쟁 때 그때 다시 뺏겼다가 2차 대전 때 다시 허례를 받은 거예요. 이 미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바람에 이게 뭐야, 발틱 함대, 극동 함대, 흑해 함대를 지네가 키워줘 놓고서 이제 와서 뭐 거기서 비극이 이뤄졌니 뭐니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이거 뭐 안방 부셔가지고 다시 지금 고칠 거예요, 외양간은? 그런 계획이 된 거예요. 뭐 어쨌든 여기 역사가 또 있는데, 그 당시에 소련이 소비하는 식량의 4분의 1 정도의 비옥한 토지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700만 명을 죽여가지고, 이제 그게 무슨 뜻이냐면 홀로도모르다 해가지고 스탈린이 공업 발전을 위해서 경제개발 5개년으로 얘네들을 굶어 죽여가지고 그 식량으로 경제개발을 해요. 그래서 물론 그 당시 GDP 이제 4위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하지만, 요걸 우크라이나 국민들, 서쪽에 사는 국민들은 유엔에다가 이 집단 학살로 규정해달라고 지금 계속해서 의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걸 뉴스에서 좀 한번 이제 부각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자꾸 지정학적 리스크만 얘기해주면 안 됩니다, 이게. 이래서 내가 우리나라 언론사들이 다시 배워야 돼요. 이거 내가 다 손 좀 볼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어쨌든 소비에트 연방 공업화로 인해서 집단 농장이 설치되고, 그 집단 농장에서 농사 짓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망치려는 것도 총으로 쏴서 죽이고, 잡아다가 다시 희생시켜서 농사를 짓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기근으로 700만 명이 같이 희생을 돼. 굶어 죽었다기보다는 나는 소련 군들이 그냥 잡아다가 강제로 이식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알잖아요, 강제로 잡아다가 이식시키는 거. 옛날 일제시대 때도 끌려가가지고 뭐 비슷하게 했잖아요. 그거랑 뭐가 달라. 그래서 이 크림반도의 세바스토리라는 주력 함대, 흑해 함대 부동항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 우크라이나한테 20년짜리 해군 기지 계약을 맺어요. 그 1997년이니까 2017년 되면 다시 재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그냥 뺏어버린 거예요. 돈을 줘야 되거든, 임대료를. 그래서 우크라이나한테 2017년에 임대료를 다시 재계약 맺을 거를 싫어서 강제로 크림반도를 병합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그 역사를 보면 크림반도에는 그 전에 누가 살았었냐? 거기 또 타타르족이 살고 있었고, 그 전에는 또 오스만 투르크가 살고 있었고, 또 그 전에는 스키타인이 살고 있었고, 뭐 이런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 어쨌든 지금 수도도 키예프가 너무 가까워요. 지금 그 체르노빌하고 그 경계선에 벨라루스에 있기 때문에 저는 잠깐 서남쪽으로 더 이게 수도를 이전하는 게 어떠냐. 아예 나토군이 들어와 있는 수도를 옮기는 게 낫지 않냐 이거죠. 지금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러시아가 4면 중에서 3면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다 이거예요. 그 옛날 친나파 시대 때는 가스 가격을 30%나 깎아줘가지고 그때는 좀 살만했죠, 우크라이나가. 근데 지금 가스 가격을 이제 올려가지고 지금 내가 볼 땐 또 금융위기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어쨌든 경제 사정이 지금 안 좋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신용 강등돼 있고. 그래서 옛날 러시아가 도시 재건 비용을 뭐 해주니, 다시 아파트를 지어준다는 뭐 인프라 건설해주는 그 유혹에 누워 있어요. 어쨌든 후르시초프가 여기 태생입니다. 그래서 부인도 여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오늘날 이제 어느 지역이냐면 칼리노프카라고, 거기 출신이고 정치 집안이 여자를 잘 만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공산당이 돼가지고 이게 소련 서기장까지 중앙 진출을 하게 되는 쾌거를 이룩하죠. 그래서 더더욱 지금 이 푸틴이 이 우크라이나를 더 후르시초프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이유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역사를 동원해서 이 디에니, 스키타인, 신라인, 그 근원 지역인 스키타인의 이 우크라이나 지역, 이 발칸의 이 벤트족에 대한 역사를 지금 이렇게 현대화 시켜서 같이 한번 묶어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1번 우크라이나 집단 농장 경쟁시켜서 수탈을 해서 소비에트 공업화시켜서 경제대국 4위를 만들었다. 2번 크림반도 타타르족 강제 이주시켜서 슬라브족을 강제 역 이주시켜서 세바스톨 항구를 다시 지중해 진출시켰다. 3번 우크라이나를 경유하는 러시아산 가스 수송로를 확보했다. 이게 노드스트림 1이에요. 지금 말한 건 노드스트림 2는 아니에요. 독일 쪽으로 가고 있는 그거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우크라이나 출신 후르시초프가 크림반도를 소비에트에 헌납했다.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드네프로 강을 중심으로 동쪽 지역은 러시아인들이 이주해서 인구를 늘려서 억지로 지금 동부 전체의 인구를 30%로 러시아인으로 만들었다는 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마지막이죠. 크림반도 근처에 카차 지역에 공군 기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또 이제 이 지정학적인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걸 절묘하게 푸틴이 잘 이용을 해서 이익 작대를 썼는데, 문제는 다음 카드가 없어요. 푸틴은. 자, 돈바스의 동부전쟁이냐 아니면 전면전이냐 봉착 상황이 있는데, 푸틴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여기서 휴전을 할까요? 전쟁을 할까요? 이게 주식경제 시사타파의 박상욱이 쓴소리였습니다.